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 일단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순이가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선생님이 봐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너무 일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일이 많다. 우리 실생활에 보면 일이 많다. 착한 일을 하니 기분이 좋다. 이런 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하는 일이라고 하는 용어죠. 여기 일 좀 도와줘.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일, 이거를 지금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어가 보면 과학에서 말하는 그 일은 힘이 작용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에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의예요, 사실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에서의 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거다. 가에서 또는 나에서 힘의 방향을 표시해 봐라 그랬거든요. 사실 여기 보니까 지금 가에 보면은 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고 수레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동거리가 발생하고,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뒤에서 나옵니다. 일의 양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여기 보면은 지금 기차 말고 여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얘 지금 말을 안 듣군요, 마우스가.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내용을 가야 되는데 얘 말을 왜 안 들을까요? 그렇죠? 잠깐만 지우고 너 잠깐 나가 있으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위 가지고 사과를 잘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과를 자르면은 사과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사과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사과에 작용한 중력 때문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동하겠죠. 요게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요 방향이.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한 방향, 힘을 준 방향, 그리고 이동 방향은 우리가 방향으로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그럼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단 말이냐? 그 내용을 위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에서 지금 오늘 이 정의를 내리는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과학에서 말하는 일.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대요.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펜을 써보겠습니다. 자, 펜을 들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일의 양이 하나 나왔는데요.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의 이동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자, 작용한 힘의 크기가 만약에 같다면,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물체의 이동거리가 만약에 같을 때는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냐면 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한 힘에다가, 작용한 힘,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이잖아요. 자, 여기 물체야.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방향만 얘기할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생각해 봐. 수평 방향에 힘이 작용됐어. 근데 얘가 수평 방향에 이동거리가 생겼어.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럴 때 수평 방향의 힘에 의한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 그 이동거리를 곱한 것으로 일의 양을 정의를 내렸어.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는 우리는 안 따져도 돼. 그래서 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자, 우리가 앞에 마우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앞에서 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고, 이 축에서 나누면,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고, 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는, 이러한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요와 비슷하게 말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걸 위에다 한번 놔보고요. 자, 위에 이제 거리를 놨는데 이동거리라는 거야. 거리. 그리고 여기에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힘 거리 이렇게. 요거 비슷한 내용이야. 그럼 요 항목은 곱하기고요. 요거는 나누기의 의미. 이 줄은 나누기의 의미가 되는 거다. 나누기.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곱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힘과 힘을 준 방향으로의 거리를 곱하면 그게 한 일이다. 이거를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의. 개념이니까 정의. 앞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면 중3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일이 많으려면 힘을 많이 가하면 되겠죠. 힘을 많이 가했어도 이동거리가 0이면 그땐 0이 되겠죠. 그렇죠? 곱이니까요. 이동거리는 아무리 많아도 가한 힘이 0이면 일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억수로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일이 뻘짓한 일이 되는 거야. 헛수고인 경우에 있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얼마나 억울해요. 야, 과학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일상생활에다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과학에서 생각해보니까 너 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되겠죠. 왜? 두 개 곱이 바로 일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실험 데이터로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에너지와 동격이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많으면 이동거리가 많이 생긴다든지 힘을 견디가면서 이동거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요거 정의,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일을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힘과 이동거리로 계산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정말 이제 질문을 이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물체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실제로 물체는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것도 일을 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앞서가는 친구들이에요. 앞서가는 친구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그래. 그럴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느냐, 물체가 이렇게 가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쨌든 이동한 방향하고 힘을 준 방향하고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각도, 세타.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3학년 때 수학에서 아마 삼각비를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값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사인의 값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때 가면 여기다 곱하기 하나를 코사인 세타를 하나 더 넣어. 복잡하게 코사인 세타를 넣어. 그리고 90도가 되면 이 값이 0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놔요. 그런데 지금 나도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놓은 건데 만약에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의 힘, 요 힘을 갖다 분해해가지고 이쪽 방향의 힘만 작용해서 얘가 이동했다 한 일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어려우니까 요 부분적으로 내가 요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요건 지우겠습니다. 요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샥샥샥샥샥 부분적으로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은 열심히 지웠습니다. 요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요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두 개만 기억합시다. 이따가 요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수직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직할 때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90도가 돼서 얘들이 0이 돼. 선생님이 지운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0이 된다고. 0. 그 값이 0이니까 과학에서는 수직한 힘에 의한 어떤 물체 이동은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때 가서 선생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싹 지운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 일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여기 심화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과학에서 일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 얘 뭐니? 잠깐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 힘은 오른쪽에서 오른쪽 방향 힘이 아니라 위로 주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우리는 이것만 해도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단위를 기억해야 돼. 단위. 뭘 기억해야 돼? 단위.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단위야. 단위. 아셨죠?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면으로 가야 이게 커지겠죠. 지금 이거를 너무 축소해 놨으니까요. 자, 한일 구하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력에 대해서 한일에서 나왔어. 좀 어려운 얘기를 갖다 끄집어냈네요. 좀 이따가 단위는 같이 갈게요. 중력에 대해서 한일. 오호,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하여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은 일이잖아 지금. 그럼 일은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의 내리기를 어떻게 했어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렇죠? 그럼 선생님 한번 여기처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면에 물체가 있었어. 근데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줘서 얘를 들어 올린 거야. 이렇게 들어 올린 일을 궁금해하는 거죠. 들어 올린 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가한 힘이다. 요걸 서술을 중력에 대해 가하다는 얘기는 뭐 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중력에 상응하는 힘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가지고 얘를 들어 올린 거야. 최소 중력과는 같은 힘을 줘야 들어 올릴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보면 들어 올릴 때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린다는 말이 나와. 꼭 그렇게 나와. 근데 지금은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말고 중력에 대한 힘이니까 이 힘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중력의 크기만큼이니까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라는 거야. 무게. 아, 중력만큼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이게 무게라고 들어가 이 자리에. 근데 여러분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이쪽에 와서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뭔가 거리를 두면 이렇게 이동하면 거리라고 해 그냥 우리가. 그런데 내가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뭔가를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잖아. 이거는 거리는 거리인데 얘를 다른 말로 높이라는 말로 써.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 높이나 거리나 같은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한 일도 역시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내가 아까 위에서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내려온 내용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단위야, 단위. 자, 그럼 볼게요. 힘이라고 하는 단위는 뉴턴이다. 뉴턴. 자, 그래서 무게의 단위도 뉴턴이야. 힘과 무게는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 같은 의미야. 중력의 크기,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힘이거든. 그러니까 힘은 곧 무게야. 그럼 거리는 미터겠죠. 그러면 단위만 보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자 미터를 곱한 건데 점을 찍어도 곱함이야. 그럼 얘들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일과 에너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가 줄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줄의 이름을 따서 앞글자 이니셜 줄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도 준이야. 준. 그러니까 선생님을 기억하면 일의 단위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제준이야. 근데 WJ야. 아시겠죠? 줄이라는 과학자가 줄이라는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거, 열의 일당량을 알아낸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줄의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줄스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줄을 기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를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 그죠? 얘는 잠깐 스톱 하고요. 자, 따라와. 이렇게 뭐지? 너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뭐였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여기 보면 일의 양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일의 양이 뭐야? 힘, 이동거리인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 어느 방향?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는 뻘짓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자, 우리 어떤 친구가 가방을 들었어. 가방이 무겁겠죠. 가방을 들으려면 이 무게만큼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근데 이 친구가 가방을 들었는데 이 가방을 열심히 들고 그냥 힘만 주고 이 자리에서 사람을 그리자 이렇게. 사람. 졸라맨처럼. 이 사람 힘을 주고
들고만 있어. 제자리 1시간 동안.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우 나 되게 수고했어. 아우 힘들어. 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다 집어넣어봐. 힘은 있죠. 무게만큼 힘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준 힘이 100뉴턴이야. 그럼 100뉴턴 이 자리에 100뉴턴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잖아. 얘가 어디로 움직였어?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럼 이동거리가 0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0m 곱하기 100뉴턴 해봐도 100이 돼? 0이잖아. 그래서 얘가 0줄이야. 일을 하지 않았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아까 우리 양순이가 연락에 말이죠. 연락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봐. 연락이 했던 게 뭐야? 이쪽에 벽이 있어. 벽. 근데 이 사람이 연락에 얘를 밀어 막 이 졸라맨으로 한번 그려보자. 연락에 다리를 막 버팅기면서 이 벽을 밀었어. 힘을 막 엄청 줬어요. 근데 얘가 이동했어? 벽이? 이동 안 했지. 그럼 이동한 거리가 없어. 역시 일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이동거리가 0이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동거리는 있는데 힘이 0이야. 이 힘은 힘을 준 방향 생각해 봐야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근데 물체는 이리 안 오고 이쪽으로 갔단 말이야. 10m. 오, 미치겠어.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힘을 준 방향과 이동거리를 서로 생각해 봐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방향의 이동거리가 10m면 여기다 10m를 쓰고 싶죠. 이 자리 이동거리에다 10m 쓰고 싶죠. 10m 썼어요. 이 자리가 10m야. 그러면 이제 힘이 이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 방향으로의 힘은 작용했나? 없어. 이쪽 방향의 힘이 없어. 이쪽 방향의 힘이 0이야. 0뉴턴이야. 힘은 이쪽으로 줬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니까 곱하면 0이야. 그럼 일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요와 같이 힘과 이동한 거리의 각도가 90도인 경우 있죠. 90도. 수직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 한 일이 0줄이기 때문에 그래. 수직한 경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셨죠? 몰랐다고요? 아셨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해두고 나중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